안녕하세요.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제는 17년이 아니라 18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제 다시 한번 랩터스톡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랩터스톡에서 이제 프로토콜로 인한 위기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프로토콜로 NBA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전 선수 한두 명이 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벤치까지 초토화되면서 각 팀들은 급하게 10일 계약으로 G리그 선수들과 계약을 하면서 로스터를 꾸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랩터스 역시 주전 선수들 아니 벤치까지도 이제 대규모 결장이 되면서 이렇게 10일 계약으로 로스터를 꾸려가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NBA 경기들은 연장이 된 경기들도 있고 실력보다는 누가 경기 출장이 가능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면서 좀 몇몇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각 팀들 로스터로 보면 이게 NBA 팀인가 G리그 팀인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토론토 랩터스 역시 대규모로 프로토콜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지난주 올랜도 매직과 시카고전 모두 연기가 되었고 일주일 만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랩터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점수차로 패배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랩터스 로스터 2웨이 계약자 2명을 포함해서 17명 중에서 10명이 프로토콜로 빠졌고 부상까지 포함하면 겨우 4명을 쓸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랴부랴 11계약으로 8명의 선수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유타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버스에서 처음 만난 선수도 있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랩터스의 남은 멤버들 중에서 그나마 고참이 되겠죠. 유타 와타나베는 이제 혼자 분전을 하면서 26득점, 13리바운드, 본인의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커리어 하이를 세우면서 랩터스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11계약자 중에서는 DJ 윌슨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스타팅으로 출전을 하면서 15득점, 8리바운드, 5스틸을 기록하면서 몇몇 팬들은 이제 DJ 윌슨을 앞으로도 계속 데려가자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진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와의 경기, 파스칼 시아캄, 게리 트렌트 주니어, 말라카이 플린 같은 일부 선수들이 복귀를 했지만 아직도 많은 선수들은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드 벤블릿도 빠졌고 날라노 벤트도 빠졌기 때문에 시즌 스타팅으로 나왔는데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크리스 부셰 지난 경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더 많은 득점과 커리어 하이의 리바운드를 세우면서 랩터스가 이제 식서스와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제 접전으로 가는데 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데니 그린, 랩터스 우승 멤버 중 하나죠. 이제 반지 수여식을 치러야 되는데 랩터스가 이제 버블에서도 경기를 치르고 또 템파라는 임시 연고지도 가면서 이제 점점 반지 수여식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반지 수여식이 있어야 됐겠지만 이제 프로토콜로 인해서 본인이 결정하면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다음 홈게임에서는 꼭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경기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였습니다. 이제 프레드 벤블리, 캔버치 등의 선수들이 복귀를 했지만 아직 스카티 반즈는 복귀를 하지 못했고요. 이제 랩터스가 4쿼터 클러치 타임을 지배하면서 오랜만에 클러치에 강한 랩터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토콜도 있지만 이제 랩터스 선수들의 부상도 많았던 이제 한 해였기 때문에 시아캄과 오지 지금 랩터스가 30경기 넘게 치르면서 같이 뛴 경기가 5번째 경기라고 합니다. 벤블리까지 포함하면 이 셋이 뛴 거는 이제 4번째 경기라고 하네요. 이날 경기에서는 랩터스의 올스타 후보 3인방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셋이 합쳐서 82득점을 거뒀고요. 시아캄 같은 경우는 19리바운드, 본인의 리바운드 커리어 하이 타이 기록이고 오지 아누노비 같은 경우는 4쿼터 초반 팀의 분위기가 밀려갈 때 에너지 레벨을 폭발시키면서 이제 팀의 리드를 가져왔고 프레드 벤블릿은 두둑한 배짱을 바탕으로 이제 클러치 타임을 지배했습니다. 이 세 선수들은 잘했지만 나머지 벤치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경기였는데요. 벤치 멤버들 모두 합쳐서 18득점에 그쳤습니다. 랩터스의 벤치가 자꾸 랩터스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데 시즌 끝날 때까지 뭔가 반전이 있지 않다면 계속 이어질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미하일 룩이 분전을 해줘야겠죠. 루키 레더입니다. 이제 프란츠 바그너가 12월 29일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를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하면서 신인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2위 스카티 반즈, 3위 에반 모블리가 프로토콜로 인한 결장으로 있었던 약간 어부지리 같은 느낌도 있지만 프란츠 바그너 확실히 본인의 실력이 올라오고 있는 루키 신인왕의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장 큰 멤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랩터스 선수단이 대규모로 프로토콜에 걸리면서 부랴부랴 10일 계약을 여러 선수들과 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DJ 윌슨입니다. 2017년 미러키 벅스에 입단한 파워포워드 선수로 이제 랩터스 입단 전에 NBA에서 총 142경기를 출장한 기록이 있고 나머지 11계약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더 기량이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랜든 굿윈은 이제 2018년 드래프트에 나왔지만 드래프트 되지 못했고요. 랩터스와 11계약이 끝나고 나서 캐벌리어스와 1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J 윌슨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한 번 더 11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던 팬들도 많았지만 본인도 프로토콜에 걸리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주한 모건입니다. 2019년 드래프트에 나왔던 하지만 드래프트 되지 못했던 스윙맨 선수이고요. 유타 재즈 소속으로 통산 50경기에 출장했고 비록 가비지 타임이지만 플레이오프에도 뛴 경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오투루는 좀 젊은 선수입니다. 2020 드래프트에서 이제 드래프트 되었고 LA 클리퍼스에서 뛰다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고 방출된 가운데서 이제 11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랩터스와의 이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입니다. 이렇게 팀들이 갑작스럽게 선수들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됨에 따라서 기왕이면 11계약이니까 긴지도 않은 시간이니까 NBA 경력자들을 쓰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추억의 선수들이 많이 이제 콜업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인디애나와의 콜업을 앞둔 랜스 스티븐슨, 그리고 레이커스에서 이제 11계약으로 뛰었던 아이제아 토마스, 그리고 81년생의 노장 조 존슨 등이 이제 다시 한번 NBA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NBA에서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 대체 선수들은 NBA급 기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G리그에서도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많이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걸리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좀 뽑아야 됐기 때문에 기량은 떨어지지만 잠깐 10일 동안 땜빵하는 느낌으로 뽑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NBA에 한번 밟아봤다 본인 이력서에 추가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고란 드라기치 이제 랩터스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무기한 아웃된 이후 처음으로 근황이 공개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랩터스의 시설이 아닌 마이애미에 있는 훈련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드라기치가 히트로 복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히트에서 이제 좀 드라기치에게 훈련 장소를 제공해주는 배려 차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기치는 이젠 댈러스가 아니라도 본인이 뛸 수 있는 팀이라면 가고 싶어 하지만 드라기치를 원하는 팀은 없는 상황입니다. 랩터스 역시 바이아웃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대로 1년을 보내고 그냥 은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이제 프로토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뉴욕 닉스, 샌안토니오 스퍼스, 미러키 벅스, 그리고 유타 재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퍼스와 벅스와의 경기는 백투백입니다. 또 랩터스는 12월에 이제 프로토콜이 심해짐에 따라서 50%의 수용 인원만을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클리퍼스 전부터는 무관중으로 이제 치르면서 앞으로 2주 동안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팬들도 팀도 참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지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